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독일어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또 노래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항상 이제 제가 테마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골라야 돼요. 어떤 테마를 얘기를 할까? 그래서 항상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근데 그날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하고 싶은 그런 장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이제 자기계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셨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크리스마스거든요. 금방, 맥도날드, 저는 자꾸 크리스마스를 맥도날드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맥도날드에서 신제품 메뉴가 나왔길래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배가 엄청 부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무조건 영상을 하나 찍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꼭 찍긴 찍어야겠어서 이 배부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어요.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대인기피증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발표 울렁증, 스피치에 관련된 그런 강의도 하니까 발표 울렁증, 그리고 근본적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서 편하지 못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게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남 앞에 서는 거 항상 좋아하고 재밌어 하고 즐기고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되게 대인기피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저도 굉장히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사람을 싫어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그럴 만큼의 경험도 많이 또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쌓인 여러 가지 감정들에 의해서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솔직히 그거는 언제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거. 이거는 솔직히 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내가 느끼냐, 이제 느끼지 않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재밌는 건데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상대, 나를 뭔가 좋아하지 않는 상대가 나를 뭐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입을 열고 싶지 않죠.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생각하면은 누가 그 사람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겠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가고, 그리고 말을 하고 싶고, 아니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이게 좌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만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인기피증 같은 경우는요, 상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 느낌과 느껴지는 그런 감정 상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 때문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자꾸 나만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꾸 자기가 자기를 이상하다고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끌어내줄 자가 없어요.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하는 얘기에 감동받는 사람들, 내 얘기에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가야지 내가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강사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비단 직업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상하게 돼서 그런 똑같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숨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할 의지가 있고 의향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도 내가 똑같이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전체적이지 않은 건데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걸 확대를 시켜서 전체적인 것 마냥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힘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오늘 하루의 그런 기분을 좌우시켜버리고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거에 의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다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움받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꾸 작은 것을 확대 해석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도 겪어서 알기 때문에.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괜히 그거를 가지고 막 부풀려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또 저한테 이제 생각을 하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 부분적인 건데 왜 이거 가지고 너 전체 해석을 확대를 해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한테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부분적인 부분이 전체인 것 마냥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생각하면서 전체가 다 나에게 피해를 준 것 마냥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인기피증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랑의 관계가 안 좋은 거지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물론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계속해서 안 좋은 문제가 반복될 수는 있어요.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나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인간관계에 문제는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입었지만 또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보다 그때의 기억에서 내가 잘못했던 거, 좀 부주의했던 거를 깨달아서 매끄러운 일 처리를 하게 되고 감정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관계성에서도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안 좋았던 부정적인 관계로 결말이 이어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한두 사람이랑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 일로 인해서 아니면은 어떤 그룹에서 또 특정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졌던 그 감정들로 계속 연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계속 그것 때문에 그게 뭔가 내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가 돼서 사람들이랑 인간관계 하는데 뭔가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아니면 몇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앞으로 사람들과 맺어나갈 관계성에 있어서 모든 걸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레 그런 거에 겁먹고 회피하고 겁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해석하지 않는 거,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랑 나랑 있었던 일이고 몇몇 사람이랑 나랑 있었던 일이고 아니면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의 그 당시에 그 누구들과 그 그룹에서 생긴 일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그런 식으로 다 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때때마다 안 좋은 일이 찾아오죠. 그리고 때때마다 안 좋은 인간관계로 인간관계의 끝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쌓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또 관계를 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초에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인기피증은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그거를 보다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의 태도가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고 아끼게 되거든요. 대부분 엄마랑 이제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또 그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더 얘기가 하고 싶겠어요? 원래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상대방과 대화가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는 생각 외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거를 점점 어른이 되면서 깨닫게 돼요. 물론 좋은 친구들과 지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 자기의 소중한 것에만 빠져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 있게 들어주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구나. 내가 제 얘기를 재미없게 하나?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나? 이런 고민이 들 만큼 내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좀 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 그리고 관심을 끌만한 주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정성도 갖추고, 그리고 대화의 이제 테크닉도 갖추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더 잘 귀 기울여서 듣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버리죠. 이쪽은 이제 아예 대화를 기피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합니다. 나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집중해주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상대에 대한 관심을 끊어요. 아니면 나는 상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뭔가 주장을 한다거나 나에 대해서는 뭔가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일절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자기도 다 이렇게 욕구가 있어요.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얘기를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뚫려요. 입이 뚫려. 그래서 뭔가 친해지고 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난 너가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 난 너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한마디로 다 뭔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싶고 표출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 말을 소중하게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물론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애들이 상대가 내 얘기를 들어주건 말건 뭐 그거를 막 계산을 하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어린 애들은 막 그냥 얘기해.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요.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겪는 거예요. 내 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괜히 마음이 짠한 거죠. 그런 데서 또 쓸쓸함을 느끼고 혼자 적적해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감성적으로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너무 그것을 크게 골똘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남이 들어주건 말건 상관없어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의사가 전달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도 얻질 못하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남한테 막 듣는 것만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결국 자기가 답답해요. 자기의 요구, 자기의 뭔가 마음 상태를 뭘로 나타내나요? 눈빛으로만 나타내나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눈빛으로만 나타내고 살 수가 있을까요? 말을 해야 알거든요. 상대방은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근데 자기는 말도 안 하면서 남이 막 알아주기만 바라고 아니면 몰라준다고 막 꿍해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점점 성격 파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듣게끔 만드는 그런 말의 기술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말이 존재를 하는 거고, 타협, 회의, 뭐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의 스킬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상대방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말을 하면은 저 상대방이 나한테 오히려 비난을 하거나 틀린 말을 했다고 한다거나 이러니까 뭔가 주눅이 들어서 상처받아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뮤니케이션의 그 장벽이 딱 생겨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인 기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참 대화의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도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말 잘하려고 많이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미움을 받아보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해의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오해를 받았으면은 오해도 여러분 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못하는 경우면은 그거는 뭔가 누군가 또 말을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결국 말이 돌아야지 문제가 풀리고 답이 튀어나와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그 오해가 풀리면 좋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실마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당했을 때도 막 그거에 먼저 감정적으로 격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먼저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하게 빌었던 저의 성격적인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성적이자였어요. 이성적이자. 제발 좀 이성적이자. 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감정 컨트롤도 잘 못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막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뒤에 가서 후회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침착하려고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딱 나타내기보다는 한번 그 감정을 딱 내려놓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먼저는 그 상대의 그 의견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렇게 먼저는 그렇군요. 해놓고 나서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랬던 겁니다. 라고 말을 했죠. 어떨 때는 저도 참기만 했어요. 참기만. 아유, 내가 뭐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풀어지겠어? 저도 참 오해를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참 비난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던 그런 케이스예요. 학창시절 때부터 저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제가 과연 상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만큼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았었죠. 어린 나이에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울기 바빴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기 바빴고 울다가 이게 안 되니까 막 물건을 집어 던지게 되고 그러다가 막 비행 청소년도 돼봤다가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참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을 만큼 겪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네가 어린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많이 겪었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아무튼 보통 인생은 안 살았거든요. 절대 보통 인생은 안 살았고 참 다양한 꼴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저의 항상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는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거를 저의 이제 목적으로 항상 삼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저 사람들은 뭘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의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분적인 것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랑 나랑의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이제 예민해진다. 이런 이제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로서 그런 얘기를 앞서서 했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제가 사람 앞에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가족도 꼴도 보기 싫고 뭐 다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참 크게 깨달았던 게 사람과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내가 만약에 샤프 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샤프 심만으로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거 가지고 막 안 부러지게 이렇게 써요. 샤프가 있어야 돼요. 샤프가. 내가 샤프 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샤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계속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인간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리저리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사람들과 아예 등 돌리고 산다면 내가 과연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내가 샤프심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샤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른 키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자체를 인정하게 됐어요. 사람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싫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고 싶기도 한데 근데 항상 저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다가도 거기서 답이 또 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랑 만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았지만 바로 그냥 이 사람이랑 만나는 건 답이었다. 또 이런 때가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샤프심마저 가져가는 사람이었던 거고 막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가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이때 나의 스킬, 인간관계 스킬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고 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문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 등등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사람들이랑 뭔가 잘 하지 못할 거라고는 절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너무 이제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가.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막 조심스러워지니까 너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실례인가? 이런 경우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탈이 나려나?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좀 순수하게 인간관계를 하기를 바라는 좀 굉장히 순수한 스타일이에요. 순수한 스타일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왜 이렇게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좀 편안하게 예쁘게 좀 만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인간관계란 생각할 게 많은 게 인간관계다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싫어 너무 복잡해 너무 이거 생각할 것도 많고 아 머리 아파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이 과정 중에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스킬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최대한 그래도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라는 거를 지속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뛰어넘고 가다 보면은 자꾸 말하는 이런 능력도 생기고 사람들이랑 또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지도 더 감이 잡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막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는 막 진짜 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점점 보이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고 만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인간관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편안하게 다 만나고 뭐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이랬는데 겉은 막 웃고 있는데 속에는 괴물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속은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도 속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분별하게 되면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을 또 분별하게 돼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인간관계도 잘하거든요. 그냥 막 순수하게 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통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랑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러고 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거기서 완전히 막 스스로 자폭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누구도 못 믿어 막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이랑 나와의 관계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어난 일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착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해서 상대를 대하는 게 먼저는 필요하더라고요.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면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보다 이렇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면은 보다 더 인간관계가 편해져요. 그리고 피해야 될 사람이라면 피해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 내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피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아주 인성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같이 있어봤자 계속 나에게 피해만 주고 오히려 계속 뭐가 안 좋게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랑은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관계를 멀리 할 수 있을까? 정말 멀리 해야 되는 상대랑은 멀리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계속 붙어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멀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거짓말은 절대적으로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면 그렇겠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미치겠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를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헤어져야죠. 그래서 뭔가 계속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갖고 있으면서 끙끙 앓지 말고 잘라야 되는 관계는 아예 자르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라서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관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참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맺고 끊는 거를 확실히 하는 게 빨리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로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적이 있는데 계속 중간에 들러붙는 사람들 다 상대하다가는 목적지에 그만큼 늦게 도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납치를 해버리면은 나는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예 빠르게 지나쳐 가는 게 이때는 좋은 방법이겠죠. 아직까지는 내가 사람 분별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럴지라도 계속 못하란 법 없거든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더라도 노력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없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 스트레스가 나와 함께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지 계속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란 이유는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10년을 스트레스 받았는데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못 고치는 거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10년을 스트레스를 받았어. 5년을 스트레스를 받았어. 2년을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네. 시한부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나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다른 경험을 해서 그 경험에서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 시공간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인간관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내 마음 상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대인기피증? 쭉 가란 법 없다. 내가 마음만 고쳐먹고 좀 더 지혜가 생기면은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그런 걸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생각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말하기 스킬이 좋고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 자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 다른 관계가 나에게 찾아오면은 내가 이번엔 다르게 대처하면 되지. 예전엔 내가 이런 식으로 지혜 없게 대처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를 해서 또 다른 결과, 더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안 좋은 경험을 했지만 다 자살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대인기피증 갖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내 대화법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취하는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어떤지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자기 개발을 더 하고자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선택. 이왕이면 좋은 쪽을 선택해서 발전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인기피증이 있어.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에게는 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잘 대처를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샤프 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샤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상호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인간관계구나. 이렇게 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또 인간관계구나. 내가 뭔가를 또 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함께하는 게 필요하구나.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필요하구나. 피곤한 일이죠. 나 혼자 내 멋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멋대로 살 수 있는데 누군가와 생각을 맞추고 의견을 맞추고 뭘 물어보면서 뭔가의 하나의 결과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하지만 피곤한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를 했었어요. 똑같이 바다에 파도가 막 강하게 쳐요. 엄청 강하게 치면서 파도가 바위를 막 때려요. 엄청나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떠올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해보기도 했고 그분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기도 했는데 피곤해요. 참 고단하네요.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생동감이 넘치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동감이 넘치네요. 똑같이 여러분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그 파도가 막 바위를 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더라도요, 다르게 생각을 해요. 고단하네요. 피곤하네요. 하지만 생동감이 넘치네요.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을 택할 건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피곤하긴 해요. 피곤하긴 한데 근데 그 가운데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와요. 그게 뭐 일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잘 되고 뭐 돈이 잘 벌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나 마음으로 드는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도 혼자 했을 때보다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같이 해서 느껴지는 그 성취감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 그 맛이 아예 다르거든요. 물론 혼자 했을 때 얻는 그것도
것도 그것의 나름의 맛이고, 여럿이 해서 얻는 그런 성취감이나 만족도도 그거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쪽에 이제 여럿이 해서의 뭔가 여럿이 해서 결과물을 이제 발견해냈을 때 나와 누군가의 합작으로서 뭔가 느껴지는 그런 감동, 그런 마음, 결과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그 맛이 굉장히 오묘해요. 다른데, 나랑 저 사람은 다른데 다른 누군가와 뭔가를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맛봤을 때, 그래서 뭐 나누면 기쁨이 2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 말고도 여럿이 해서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맛을 더 알아가고자 호기심도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노력도 하시면은 대인기피증이란 말은 2번 다시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자극만 주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까지 다 오해를 하지는 말고, 그리고 썩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썩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런 사람도 바뀌어요.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사람들로 바뀐답니다. 내가 좀 더 진정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내 진심을 표하고 나타내고 나부터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쁘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좋으라는 법도 없지만 그거는 또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항상 뭔가 나쁘다 이게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 지혜롭게 빨리 빠져나오고 관계성이 없는 상태로 빨리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즐기시면 좋겠어요. 즐겨지지 않아요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즐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즐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사실은 애를 쓰고 있고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하기 싫고 내가 이 힘든 이 독일어라는 언어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관계를 지속을 하고 더 깊이 해나가고 이래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머리가 아프고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과거를 막 회상을 하면은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뛰어넘어 왔으니까 또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어두운 심리 상태 있잖아. 어두운, 기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땅으로 들어가고 싶고 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고, 이런 기피 상태, 어두운 그런 감정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횟수를 자꾸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또 왔네? 어이구 이러면서 껑충 뛰고, 아유 또 왔네? 이러면서 또 그 어두운 감정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뛰어오르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 조절 방법도 찾으시면서 이 모든 어두운 감정 상태에서 피하고자만 하는 그 감정 상태에서 자꾸 빠져나오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많은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에피소드들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요.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서 좀 충격받으실까봐 얘기를 아끼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아무튼 결론은 그 모든 충격적인 스토리를 이겨내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얼만큼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나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힘든 그런 트라우마나 경험을 이기고서 지금 버젓이 남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람을 또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또 분별하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자기 마음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꿍하게 있기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편안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죠. 내가 편해야 되고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꿍하게 있고 자기 혼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결국 기피하고 회피하면은 편할 것 같지만 결국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란 게 사무치게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절대 외롭게 두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나오셔서 보다 활기차고 즐길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인생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더 눈을 뜨고 같이 저와 함께 도전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해야죠, 여러분들. 그쵸? 화이팅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얘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